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드디어 23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일반 공모주 DS 단석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문대로 결과는 좋은 편이죠.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세한 기업 분석 내용들은 미리 업로드한 아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글로벌 자원순환 기업이었죠. 사업 영역이 크게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이렇게 3개였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디젤 쪽에 강점이 있었고요. 수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사업 영역별로 신성장 동력도 뚜렷하게 갖추고 있었고요. 바이오 항공유라든지 2차 전지 리사이클을 준비한다든지 PCR 플라스틱 쪽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든지 영상을 다시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된 회사라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공모 구조나 공모가가 무난한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었고 에코프로머티나 KNS, 그 이후에 LS 머트리얼즈와 블루엠텍까지 성과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공모주라고 봤습니다. 다만 몇 주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뒤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럼 수요 예측 결과를 바로 이어서 볼게요. 경쟁률은 341.84대 1을 기록을 합니다. 1843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LS 머트리얼즈에는 2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했는데 다소 참여도가 낮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2월이다 보니까요. 부클로징, 회계장부를 이미 마감한 기관들도 있어서 그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공모 규모 대비해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금액이나 기관별로 평균 참여한 금액이 낮은 수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79,000원에서 89,000원 제시했는데요. 상단 이상을 써낸 비율이 수량 기준 100% 전부 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 미제시를 포함해서요. 특히나 10만원 이상을 써낸 비율이 또 수량 기준으로 93.88% 매우 높았죠. 10만원 초과 비율 또한 수량 기준 65.14%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받기 위한 몸부림이 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공모가는 10만원에 확정이 돼버렸네요. 상단 89,000원을 12.36% 초과한 수준이긴 합니다. 이거 공모주 분위기가 과열이 돼서 자꾸 이렇게 상단을 초과하다 보면은 다시금 또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DS 단석이 그 주인공이 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네,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7.70%, 수량 기준 8.55%를 기록을 합니다. 10% 미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진 않고요. 요게 좀 아쉽긴 하네요. 기관들도 최근에 상장 당일 주가 펌핑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더 받아서 장기로 가져가느니 빨리 그냥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전략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0만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12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5861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요.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된다는 약간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장은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KB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자, 구주 매출 34.43%가 존재하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재무적 투자자인 스톤브리지 캐피털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자금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고 구주 매출의 주체에게 돌아간다는 부분 분명히 아쉽긴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은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줄이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최근엔 구주 매출의 존재가 그닥 단점으로 작용하지도 않아서요. 요거 문제 삼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4.06%로 적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3.24%로 높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410억 원. 최종 확약이 적용이 된다면 여기서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스톤브리지가 구주 매출을 통해 엑시트를 하고 남은 지분에는
3개월과 6개월 또 보호예수를 약속을 해줬더라고요. 그 덕분에 상장일의 유통 물량을 20%대 초반대까지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재무적 투자자들은 규정상 또 1년간 묶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바로 엑시트할 재무적 투자자가 없다는 건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상장한 공모주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KNS, LS 머티리얼즈, 상장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뒤에도 추가적으로 탄력 있게 더 올랐었고요. 또 오늘 블루엠텍이 전혀 이렇게까지 가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가 기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여전히 광기 그 자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LS 머티리얼즈와 큰 차이가 없거든요. DS 단석이랑. 그래서 LS 머티리얼즈가 따따블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에 잠겼기 때문에 DS 단석 또한 어쩌면 200% 이상 잘 가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올해 마지막 공모주인 만큼 수급이 22일에 완전히 집중이 된다고 하면 세 종목 동시 상장이라는 그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잘 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모아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차 밸류에이션을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단석은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각각의 사업 영역별로 피어 그룹을 따로 선정을 하고요. 그들의 평균 PER을 또 각 사업부별 적용순이익에다가 곱해서 각 영역별로 평가시가 총액을 따로 계산하고 다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을 했었죠. 그래서 같은 로직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해볼 건데요. 우선 12월 13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피어그룹의 PER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순이익은 3분기 누적을 연한산한 수치를 썼고요. 그래서 사업 영역별로 평균 PER을 따로 계산을 했고 각 사업부의 3분기 연한산 순이익에다가 적용을 해서 평가시가총액은 총 6,443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당 평가가액은 109,922원 정도로 산출이 됐고요. 그러면 공모가 10만원 플러스 9.9% 수준이거든요. 이게 상단을 초과해버린 바람에 사실상 할인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출발은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에 이런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게 아예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S 단석의 장단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23년 마지막 일반 공모주면서 최근에 중대형급에서 너무 좋은 성과를 이어서 보여줬다는 부분, 그리고 회사가 기본적으로 사업 영역별로 기대할 만한 성장 전략을 또 가지고 있다는 부분, 유통 물량이 24.06%로 낮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3.24%로 낮다는 부분, 이런 공모 구조 또한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불안한 건 주당 가격이 10만 원이라 좀 쉽게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되면서 스펙 2개랑 상장일이 겹친다는 거, 요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수급이 요런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금 계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의 19만 8,250주, NH의 10만 6,750주가 배정됐습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 KB는 6,000주, 증거금으로는 3억 원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NH는 3,000주, 딱 절반이죠. 1억 5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 기준. 그리고 수수료는 KB는 1,500원, NH는 2,000원이 부과되겠고요. 계좌는 둘 다 청약 당일 후에 비대면으로 개설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증거금 50만 원이 필요하겠죠. 네, 넘어가서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봅시다. DS 단석의 공모 규모는 성일하이텍과 비슷하긴 한데요. 최근에 필에너지와 LS 머티리얼즈의 참여 건수를 좀 참고해서 본다면 한 70에서 80만 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70만 건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22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DS 단석의 균등이 당첨이 된다면 정말 올해 남은 운을 다 끌어다 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20% 안에 들어야 균등 한 주를 겨우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양보를 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증거금은 1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 증권사 통합으로 계산했을 때요. 비례 경쟁률은 1836대 1 정도가 되겠고요. 증권사별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 1800주를 청약한다면 비례 증거금이 9천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와우.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가성비 청약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미리 546입 적용 주식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예상 경쟁률 기반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청약일을 다시 체크하셔야 되기는 해요. 우선 1836대 1 기준 0.6주는 1200주를 청약하셔야 합니다. 필요 증거금은 6천만 원이 되겠네요. 비례 2주는 3000주, 증거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DS 단속은요, 어쩔 수 없이 비례를 포기해야 하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자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금 계산해 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만약에 비례 2주를 노리고 1억 5천만 원을 청약을 한다면 균등은 아무래도 영주 확률이 높고 빵주, 비례는 2주 해서 총 2주를 받게 되면 배정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고요. 100% 올라준다면 수익금은 20만 원, 200%를 기대한다면 40만 원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일치 파킹 이자는 약 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파킹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일 것 같고요. 어쩌면 6% 대출 이자와 비교하더라도 남는 게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물론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우선 저는 분위기를 반영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보긴 했어요. 기대를 꺾지 않고 제 기대 이상을 해주는 공모주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나 30호 스펙 2일차 경쟁률 방송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